안녕하세요. 꿈꾸는 유의 평생 고정 MC 김원경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강아지를 위한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동물 보호 단체들이 사람들만 더운 게 아니다. 강아지들도 혀를 내놓고 그 더위를 견디기 위해 애를 쓰는 게 안쓰럽다면서 뭐 치킨 맛, 뭐 피넛버터 맛이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 가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되게 더운데 우리도 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방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싫어해요. 이가 안 좋아가지고. 저는 장이 안 좋아서. 저는 다이어트를 좀 해야 돼요. 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 분과 오늘도 이번 회도 함께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볼 영상이 코믹 호러물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거 좋아하세요? 안 놀래는 성격이라서 다른 사람들만큼 그렇게 이렇게 재밌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우 씨는요? 전 자극적이고 놀래고 막 뭐 깨지고 부셔지는 거 진짜 좋아해요, 저는. 네. 네. 저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제 삶에. 네. 그러면은 입증은 안 일단 된 첫 거죠? 번째 영상을 또 만나봐야겠죠?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영상 코믹 호러물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좀 뭐 웃기기도 하고 좀 가끔 긴장도 시켜주는 그런 괴짜 코믹 호러물이었는데요. 감독님도 괴짜일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모셔서 얘기 나눠볼게요. 조은경 감독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 감독님이군요. 저는 워낙에 공포 영화, 뭐 코믹 영화 다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좀 B급 냄새 나면서 좀비 B급 좀비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잔인한 장면인데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줄넘 막 목 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느낌 비슷하게.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 후배분 연기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두려움에 막 그 떠는 그 연기 있죠. 그거 되게 연기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두려워하는 연기. 이 작품이 그 혹시 졸업 작품? 네, 4학년 졸업년. 근데 코믹 호러물을 졸업작품으로 내놓는 거는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인데. 졸업 전에 그냥 하고 싶은 거 나중에 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이때 아니면 학생이니까 안 할 수 되겠다. 있는 거 좀 해보자 해서. 코믹 호러물인데요. 네. 코믹과 호러를 짬뽕시켜야겠다고 생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호러는 그냥 제가 만들 때는 페이크였고요. 사실은 네. 그냥 코미디 영화를 하고 싶었는데 그 되게 극과 극인 두 장르를 섞었을 때 나오는 것들이 재밌을 것 같아서 호러 영화는 긴장감을 되게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네. 낙방에서 정말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몰아간 다음에 이상하게 깨버리면 네. 그게 더 재밌겠다 싶어서 그런 걸 좋아하고. 평소에 공포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죠? 네. 전혀 안 놀래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누가 놀래켜가지고 놀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사실 진짜 그러네. 와 진짜 안 놀래. 난 내가 놀랐는데. 안 놀래요. 근데 약간 그 놀라는 맛에 보는 건데 안 놀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평소에 워낙에 안 놀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영화로 보면 조금이라도 더 그냥 감독님 왠지 호러 영화 잘 만들 것 같은데요? 왜요? 아니요, 좀 약간. 뭐 이렇게 까칠하게 아나운서님이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제일 왜 그러세요? 괜찮으신 분인데 뭐 감독님이 까칠하게 지금 속에 겉과는 다르게 어떤 그런 잔인한 어떤 그런 걸 지금 품고 있다라고 좀 믿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신 거구나. 살짝 어쨌든. 아니에요. 네. 오타쿠? 말 함부로 하시는 거. 내가 보호해줬는데. 근데 실은 재밌는 게 재작년 일본의 어느 도쿄 영화제에 초청돼서 갔는데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꾸 통역해 주시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오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거기서는 난 굉장히 나쁜 말인 줄 알았더니 일본에서 이제 약간 웃는 말이 됐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만들기가 힘든데 저는 영화를 어렵게 만드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영화를 저는 이렇게 딱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딱 테이블 앉아놓고 서로 얘기를 농담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더니 여자의 마음이 설레이고 남자가 또 쑥스러워지고 이런 영화들은 만들기도 쉽고 보고 나면 이제 여자들한테 어필하기도 근데 쉽고. 너무 이렇게 쉬운 것만 찾다 보면은 그거 좀 안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뻗어나가지 여자한테 못해요. 어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지금. 국카스텐 음악이 그렇지가 않아서 그게 그러시군요. 멀리까지 이렇게 내다보니까. 예. 그 아까 좀비 영화 찍고 이러면 막 침이 줄줄 흐르고 이런다는데 NG도 많이 났을 것 같아요. NG 많이 안 나고 갔어요. 좀 네. 이렇게 특히 피하고 이런 거는 한번 되돌려서 다시 찍는 게 되게 힘들어서 네. 리허설 되게 빡시게 하고 네. 한 번 해가고. 리허설을 격렬하게 하셨군요. 빡시게 되면은 네. 네. 격렬하게 열심히. 그 벽에서 그
그 뭐 선배랑 후배랑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 사이에 제가 유심히 보니까 벽에 그림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거 보셨어요 혹시? 저 벽에 그림 있는 거 못 보셨죠? 네. 제가 그렇게 예리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봤는데 없는 그림 그림이 주세요. 있어요. 없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웃긴 게 그 그림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 해바라기였다가 어떤 막 여자 얼굴 바뀌었다가 막. 근데 나는 그게 궁금했던 게 그 왜 그렇게 잘 안 보이게 그걸 그림을 걸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싶기도 하지만 왜 또 그림이 또 그렇게 바뀌었느냐. 그 두 가지가 좀 참 한 궁금해요. 사건을 딱 요약하는 그림이 가운데 걸리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 목매달아 죽은 여자가 해바라기를 뭐 가지고 들어가고 뭐 이런 거라서 해바라기 그림이 처음엔 그 가운데 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목 그 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죽는 여자는 그런 이제 얼굴 없는 여자 그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한 사건 끝날 때마다 그림이 바뀌는데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실패한 거예요. 잘 보였어야 됐는데 근데 저는요, 만약에 그게 너무 잘 보였더라면, 너무 의도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약간 보일랑 말랑하는 그게 오히려 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고도의 연출이라고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잘못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밝기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어둡게 보면 아예 아예 안 안 보이거든요. 보여요. 그거는 좀 실패한 거고. 저는 그 석고상 뒤집어 쓰고 그거 진짜 웃겼어요. 자판기 옆에서 맞아, 이러고 맞아. 있는데 그거 정말, 그건 정말. 정말 최고의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좀, 그것도 좀 눈에 살짝 좀 그랬던 게, 아니, 석고상이 저도 그림을 그려봐서 굉장히 아는데 날카로워 사람이. 부딪혀 봐서 아는데요. 괜찮아요. 네, 그게 뭐 피가 터지면서 이렇게 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이제 영화의 어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약간 장르상. 예. 그거는 뭐- 짜고 치는 약간 우리가 할인해줘야지 감상이 용이해지는 뭐 그런 게 그런데 너무 그 깊이 석고상-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을. 아니 코미디 영화에서 뭘 그렇게 근데 그 각도는 제대로 맞춰야 되니까 그림을 분명히 그렸으면 그 각도에 맞는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얼굴이 틀어지는 거. 아니 근데 실은 또 이게 또 재밌는 얘기인 게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또 재밌게 하는 게 또 이제 그 연출들의 그 특기잖아요. 그래서 샘 레이미 같은 감독 예전에 보면 샘 레이미 감독 이제 그 최근에 스파이더맨 이런 시리즈를 만드는데 원래는 공포 영화 이블데드 시리즈로 시작했거든요. 그분 거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과정은 되게 묘한 그 도미노들은 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 하현우 씨 이제 날카로운 지적으로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은경 감독님이 앞으로 살리시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네. 저는 또 이 분신사바 하면서 취업 안 되는 고민을 다들 합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도 한번 짚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학교 다닐 때 우리 다 분신사바 많이 하잖아요. 저는 무서워서 못했어요, 진짜로. 해보셨죠? 예. 우리는 그게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우리는 부신 사마였어요. 그래도 돼. 그래도 돼. 경기도도 분신 3화였어요. 아, 그래요? 나는 안 했어. 마자가 너무 겁나더라고. 근데 그 분신사바 할 때 그 얼굴 장면 한 명씩 딱 나오잖아요. 그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장면. 그 7명이 전부 다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 후배, 친구의 친구, 학교 조교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귀신 문장을 하고 처음에 이제 두 남자가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죽은 귀신인 거죠. 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보면 매년 여기서 사람이 죽어나갔다라고 네, 희생자들이 이야기를 있었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죽은 2년 안에 죽은 사람이 이제 그 2명의 선배였던 거고 네. 그래서 2명이 와서 그 두 귀신이 이번 새내기를 기다리면서 자기들 2명이 죽기 이전까지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처음에는 정말 그냥 선배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와서 네. 기다리는 것처럼 맞아요. 보이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에 감독님이 사실 호러를 가장 코미디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좀 막 웃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웃기는 것 같아요. 근데 코미디를 가장 난 무서웠어요, 실은. 그래서 제가 이 감히 저도 아직 뭐 상업영화제에서 뭐 제대로 뭐 나가진 못하고 있지만은 그렇죠. 그렇게까지 그건 그래요. 뭐 맞장구를 칠 필요는 없죠. 진짜 호러 영화를 제대로 하시면 우리나라에 어떤 정통 호러가 좀 없잖아요, 요새. 그걸 하시면은 이번 여름에 하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졸업하고 만든 공포 옴니버스 영화가 있거든요. 혹시 그 고스트 귀 네. 제가 정보를 보셨어요? 몰랐는데 최근에 그 호러 옴니버스가 하나 이렇게 독립영화 형식으로 저예산으로 개봉한 게 있거든요. 감독님이 이제 세 분의 젊은 감독이 참여해서 한 옴니버스, 그 학교를 배경으로 한 게 있었는데 귀라는 귀신한테 귀. 네. 그거의 감독님이 조은경 감독님이셨어요. 그 중에 한 명.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작년에 본 것처럼 왜 말씀을 하세요? 아, 저 이렇게 다 소개하는 건 좋아하는데. 아, 그래도 막상 알고 보는 있다라는 거는 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지금 그 문화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잖아요. 저는 제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못 잡는데 뭐 지금 제가 그거 신경 쓰게 좀 됐습니다. 이제 또 정리를 해봐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이 대본 보니까 제 팬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팬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MC들을 아시냐고 물어봐서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최규석 작가님은 만화책을 가지고 있다 작품을 아, 팬은 재밌게 아니고. 봤다라고만 적었는데 아 국카스는 모르세요? 아니, 작가. 아 국카스는 모르세요? 아, 그럼 제 영화도 저 별로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은하의 방전선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 예의상 보셨나요? 국카스텐이라고요? 진짜 음악 좋고 한번 들어보세요. 뭐 총평 일단 네. 제가 또 이렇게 유머 쪽에 좀 이렇게 만화로. 네, 만화로. 말씀하시는 것도 재밌으세요. 아, 그런가요? 말씀하신 게 더 다행이네. 재밌는 것 같은데 만화보다요? 만화는 심파가 강한지 그렇게 아, 스피센트 보고서 안 보셨어요? 봤는데 그게 뻥뻥 웃기는 건 아니잖아요. 짜잘하게 뒤집어져요. 깨알같이. 예, 알겠습니다. 그 웃다가 웃긴데. 막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친 사람 말씀하신 게 더 웃기죠, 그래도. 자, 그래서. 예. 근데 초반에서 이게 도대체 어디로 흘러갈지 이렇게 감이 좀 안 잡히다가 중반부터 이제는 개그로 이렇게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부분이 조금 밀도가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 사실 이제 유령이나 귀신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뭐냐면은 존재가 여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을 거 허락받지 못한 존재들이 나 좀 떨렸어요. 네. 다른 의미로. 여기서 유령이 된 사람들한테 그런 사연을 우리가 억지로 설명적으로 안 넣고 묘한 무의식 속에 우리가 공감할 만한 게 있으면은 가령 좋아하시는 추격자 같은 영화도 보면은 묘하게 공권력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묘한 무의식을 동의를 하니까 우리가 되게 재밌게 긴박하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조금만 가미되면 훨씬 이제 재밌는 영화를 만드실 것 같아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꿈꾸는 여에 나와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되게 만든 지 오래된 영화인데 간만에 이렇게 소개하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아마 방송되면 스태프들이랑 배우들이 되게 기쁘게 볼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뭔가 저는 좀 숙연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는데 어떠셨어요? 뭐 저런 그런 거 같네요. 네, 반응이. 김진철 감독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라이프타워의 김진철입니다. 와, 와. 부산에서 아침에 올라오신 거예요? 예, 어제 올라왔어요. 아, 어제 오셨어요. 예, 어제요. 저 며칠 전에 부산에서 단독 공연했었는데. 가수세요. 가수세요? 하나 불러드릴까요? 밀어. 농담. 네. 제 친구가 아주 추천을 하더라고요. 아, 농담. 아 정말요? 예, 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예 85년생 26입니다. 이번에 만든 게 첫 작품인가요? 예, 그 그림 직접 그리신 거죠? 예, 혼자서 다 했고요. 언제부터 그림 그리셨어요? 그림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외아들이라서 집에서 놀 수 있는 게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렇게 시작됐는데 최규석 작가님처럼 저도 만화가가 꿈이었는데 저도 만화가가 꿈이었어요. 네, 다들 어릴 때 만화가 꾸민 적이 한 번씩 다 있어요. 대통령 뭐 그다음에.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외로움을 느껴본 사람들이 그 만화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이 그림 그리신 분이 되게 어떤 그 삶에 대한 외로움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외아들이군요. 예, 근데 왜 만화가가 되려다가 그 직업적인 꿈은 아니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림이 좋아서 시작했다가 만화를 좋아하게 되고 만화를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이 연출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고민 중인데 윤성호 감독님처럼 예. 영화 감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아닌 실사 극영화를 만드는 예. 그 이거는 저처럼은 아니겠지. 그냥 수많은 감독 중에 더 좋은. 더 좋은. 이 인생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따라가 보는 엘리베이터로 공간을 설정을 하셨잖아요. 예. 뭐 다른 것도 있었을 수 있는데 굳이 엘리베이터를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엘리베이터 타고 혼자 내려가는데 그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그 기계음이라든가 그게 좀 제가 표현하고 싶은 뭔가 고독감을 외롭게 예. 느껴지게 하는.
기계 그거- 소리. 그게 또 확실히 느껴져서 아 이거다 싶어서 엘리베이터 중에서 네.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요. 이 35살 이후로는 이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냥 쭉 올라갑니다. 그걸 좀 더 상세하게 뭐 손자를 얻는다든가 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묘사를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생략을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자식을 갖고 나부터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그때부터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점프도 안 했고 일부러 따다다다 시간이 빨리 가는 걸 일부러 그런 식으로 묘사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제가 35인데 그렇게 인생 끝나는 나이처럼 그리셔가지고 전 내년에 끝나야겠네요. 아이고 참. 아 근데 저는 보고 처음에 이렇게 감독님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어리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아기를 낳고 아기를 다시 1층으로 데려놓기 위해서 네. 내려가면서 이렇게 자기 과거를 이렇게 보잖아요. 이거는 뭐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기를 낳았을 때 자기의 과거가 떠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안고 내려가는데 과거가 보이니까 아, 애를 낳은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었는데 그 아버지의 그 표정, 그 애기 놓고 올라올 때 그 표정 있잖아요. 아, 그 표정이 압권이었죠. 네, 정말 그거 되게 좋아하던 것 같아요. 그 표정. 근데 그런 거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자꾸 35세여가지고 자꾸 신경이 쓰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왜 물고 늘어져? 애를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인생은 또 다르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애를 낳아서도 그죠? 근데 이제 애를 다른 엘리베이터에 놓고서는 와가지고 이제 둘이서 부부만 있는데 애를 안 키우겠다는 느낌도 들고. 저도 그 부분에서 와서 이제는 그 부부가 네. 안고 이렇게 뭔가 서로를 달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우화적인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네. 상황에 이렇게 캐릭터들을 집어넣고 하는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이 우화적인 그 상황 자체를 실제 상황인 것처럼 보여줄 것이냐, 그냥 비유로서만 보여줄 것이냐, 이걸 굉장히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네. 비유로서만 보여주다 갑자기 그 순간에는 그게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 질서가 약간 흐트러졌던 그렇죠. 것 세계관이 흔들린 거죠. 애를 진짜로 딴 데다 데려다 놓고 와버린 게 되는 거예요. 둘이 서로 위로를 하는 순간. 그러니까 그 저도 부분이 저거 조금 보면서 아쉽다라는 처음에 애기 느낌. 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건 제 연출적인 실수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지도 교수님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작업하시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인간의 고독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진짜로 맞는 건가? 이게 가장 적합한 사물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고민은 많이 했는데 이제 이거다 완벽하다 해서까지 한 건 아니고 그냥 마음에 들어서 선택한 거예요. 네. 솔직히 좀 허세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좀 있어 보이게끔 만들고 싶으니까 정전을 죽음을 비유하면 재밌겠다 이래서 그냥 아, 굉장히 선택을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처음에 이렇게 데뷔할 무렵에는 자기 객관적으로 쳐다보기 되게 힘든데 굉장히 경험을 해보셨나 봐요. 저요? 아니,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이렇게 밴드 하는 사람들이나. 음반 하나 내놓고 막 자기가 이렇게 짱이라고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저는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 짱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좋은 걸 얘기하면은 또 근데 사실 좋은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사실 저는 엘리베이터라는 것도 좀 이해가 가요. 어떻게 보면 끝이 있는 거니까 평원을 그냥 걷는 거면 끝이 없으니까 언제 근데 여기는 유통기한 어떤 시한부가 있으니까 그 느낌도 괜찮은데 이제 아마 그 옆에 동반하는 사람들의 출퇴장이 질서가 조금 아쉬웠던 거고 오히려 이런 건 되게 좋았던 게 군대 갔다 오고 막 다시 또 대학생을 온 다음에 뭘 던지면은 뭐 내려오잖아요 이제. 책을 먹다가 목이 막히기도 하고. 그러죠. 영어가 안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저 처음부터 책 딱 나왔을 때 이렇게 하나 딱 먹을 때부터 이렇게 뭐가 제일 안 들어갈까 그걸 유심히 보고 있는데 역시 영어더군요. 그게 영어가 다른 책은 먹기가 힘든데 영어는 책이 거부하는 네, 책이 거부를 하죠. 그 제가 영어를 공부할 때 그래 느꼈거든요. 이건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영어가 이상하다. 영어가 내를 거부한다. 영어가- 그래서 팔다리가 나와서 이제 내가 못하는 거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재밌게. 영화가 내를 거부한다. 귀여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 한 작업이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예, 그 이제 작화를 혼자 2,000장 가까이 치다 보면 한 3, 4개월 그러다 보면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힘든데 그때 좀 이건 고비가 다른 거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완성하고 다 했다 이제 스캔하자 하면서 3일 동안 스캔했는데 네. 이제 거의 스캔의 7, 80%가 끝났는데 그 컴퓨터가 돼가지고 네. 그 스캔한 게 다 날아가서 다시 스캔을 하는데 그때 하지 말까 이 생각을 좀 그 스캐너, 자동 스캐너 있지 않아요? 수십 장씩 동시에 되는 거. 학교에 없어요? 있을 텐데. 달라니까 안 주던데요.
그래서 어쨌든 일일이 그런 게 하나하나. 애니메이션 작업에 가장 힘든 게 그거죠. 바로 그 단순 노동. 네. 끝없이 계속해야 되는 단순 노동. 네. 만장씩. 제 그림이 보면은 막 떨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좀 느낌이 좋았어요. 떨리는 게요. 근데 그게 왜 떨리는 거예요? 일부러 떨리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있고 때리는 장면을 그린다 치면 이거 한 장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화라는 걸 칩니다. 이렇게 해서 치는데 저는 정지샷도 굳이 몇 장을 더 그렸거든요. 그래서 돌리면은 이게 프레임이 쉬는 프레임이 없이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도 이래 되고 배경도 한 장으로 돌려 쓰는데 네. 저도 이제 배경도 일부러 3장에서 5장 그려서 우와. 배경도 이렇게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네요? 예, 전체적인 느낌 때문에 저는 제 느낌 좋았어요. 저렇게 떨리는 게. 좀 프리핸드 드로잉 느낌으로 하면은 이렇게 밀도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빠지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선을 뜰림을 주면은 네. 훨씬 더 좀 풍성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 손으로 했다라는 느낌도 좀 더 네. 나고. 1초에 몇 장을 그리시는 거예요? 동화 씬마다 다르게 해서 그런데 평균 한 12장. 와, 1초예요? 예. 1초에 12장이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러니까. 스틸 동작이 많으니까 뭐 네. 일단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최규석 작가님의 또 평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총평 부탁드릴게요. 총평이요. 네. 예. 소재가 좀 사실 그 단편 애니메이션 장르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반복돼 왔던 소재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예, 뭐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뭐 네.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압축해서 뭐 비유를 하는 이런 거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어떤 한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강한 감정이 이렇게 마지막에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도 뭐 타이밍 감각도 굉장히 좋으신 네.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그림으로 빛 움직임 같은 것까지 다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보면은 눈동자 색깔까지 이렇게 네. 계속 변하거든요. 빛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그러니까 관찰력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 다음 작품 기대가 됩니다. 네. 꿈꾸는 이유에 나와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이렇게 방송이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너무 긴장도 되고 제 작품이 솔직히 작품이라고 호칭 붙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별론데 이렇게 굉장히 평가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지적 뭐 이렇게 관심도 가주시면서 그게 가장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와, 진짜 사나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투도 그렇고요. 네,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또 꿈꾸는 이유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꿈꾸는 유 동아리방의 방송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저희 꿈꾸는 유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안정돼 가는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애정 어린 시선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께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밤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